안녕하세요. 저는 매매하지 못했던 광림의 11선 딛고 눌림 돌파하는 차트와 호가창 영상입니다. 아침부터 쌍방울과 광림의 시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지켜보다가 타점을 노리고 있었던 투자자라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빨간색 11선을 딛고 눌림 돌파가 일어나는 순간인데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때 같이 돌파를 해주면 11선을 딛고 눌림 돌파가 완성이 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최소 1-2%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죠. 이때 대장은 쌍방울이었기 때문에 광림을 매매한다면 쌍방울의 주가도 같이 관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쌍방울이 눌림 돌파가 일어날 때 광림도 함께 매매를 하는 것이죠. 당일 어떤 테마, 섹터, 이슈에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면 해당 종목들에서는 반드시 눌림 돌파 자리가 한 번은 만들어지게 됩니다. 돈이 몰리고 있고 돈이 쏠리고 있는 종목인데 결국에는 상승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지만 눌림 돌파 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면서 상승하는 구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켜보고 있다가 적절한 시기에 잽싸게 매수하면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목이 11선을 딛고 눌림 돌파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볼 영상은 JC케미칼로 큰 손실을 본 종목입니다. 시가에 갭이 많이 떴었죠. 16.48%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VI에 걸려서 시작했었고 9시 2분에 거래가 시작되었죠. 보통 갭이 많이 뜬 종목에서 매매를 하면 손실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또 그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갭이 많이 뜬 종목 중에 제가 수익을 낸 것도 있고 이렇게 JC케미칼처럼 손실을 본 경우도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갭이 많이 뜬 종목에서 매매를 하면 그냥 거의 다 손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종목에서 수익을 받는지는 기억이 솔직히 말하면 몇 개 없습니다. 그냥 죄다 손실이 난 것 같은 느낌만 들죠. 그래서 아침에 VI에 걸려서 시초가가 시작된 종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조심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제 통계를 아직은 잘 못 믿는 거죠. 왜냐하면 샘플 개수가 작기 때문에 어딘가에 왜곡이 있지 않을까 의심을 하는 중입니다. 어찌되었든 JC케미칼은 갭이 많이 떴는데 가격이 횡보하면서 버텨주고 있었습니다. 줄줄줄 흘러내리는 종목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려고 하면 받아주는 매수세가 있기는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더 하락하지 않고 버텨주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JC케미칼을 지나치다가도 한 번 더 돌아볼 이유가 되긴 하죠. 그렇게 버텨주던 종목이 11선을 딛고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11선을 딛고 반등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아 눌림 돌파 관점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도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죠.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트레이더들이 몰려왔던 겁니다. 그러나 이들과 저 모두 함께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선 광림에서는 11선을 딛고 눌림 돌파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JC케미칼의 경우에는 분봉상으로는 똑같이 11선을 딛고 눌림 돌파가 일어날 것 같은 자리였지만 실패했죠. 이 차이는 결국 종목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차트도 좀 많이 다르긴 하죠. 일봉 차트, 분봉 차트 조금씩 다릅니다. 광림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에서도 저점에서 그리고 분봉상에서도 저점에서부터 차곡차곡 올라오던 종목이었고 JC케미칼은 전날 상한가를 간 상태로 다음날 갭이 16%나 뜬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광림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올라오는 중이었고 JC케미칼은 이미 전날 상한가를 쳤던 종목이라 굉장히 고가권에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 상에서도 위치가 차이가 있었고요. 광림은 저점이었다는 것, JC케미칼은 급등하고서 추가 급등할 수 있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물론 추가 급등을 못하면 하락하겠죠.
그러니까 급등할 수도 있지만 급락할 수도 있는 고가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면 JC케미칼의 경우에는 매수하기 직전 거래 대금이 30억 원 터졌는데 좀 많이 터진 편입니다. 22억 미만으로 터져야 진입이 가능했죠. 그래서 정리하면 JC케미칼에서 손실을 본 이유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들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가 갭이 많이 뜬 게 좀 뭔가 찜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날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굉장한 고가권이었다. 세 번째는 거래 대금이 조금 터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살펴볼 매매도 11선을 딛고 눌린 돌파를 시도했던 GSE인데요. 역시 손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11선을 만난다고 해서 반드시 지지받고 다시 추가 급등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선정을 굉장히 신중하게 잘 해야 되는 것이고, 갈 종목이 11선을 딛고 가는 거죠. 안 갈 종목이라면 11선이 닿아도 그냥 뚫고 내려갈 뿐입니다. GSE는 매수할 때도 조금 불안하긴 했는데 그 찝찝했던 느낌의 원인은 앞선 양봉 3개가 굉장히 높게 뜬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기에서 이미 충분히 시세가 나온 상태에서 주가가 살짝 내려오고 있었는데 저게 눌림인지 아니면은 그냥 매도하면서 물량을 터는 건지 아리까리한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앞선 장대 양봉 3개가 폭이 조금만 작았더라도 좋은 느낌이었겠지만 너무 급등을 한 상태라서 너무 고가권에서 눌림 돌파를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11선을 딛고 한번 반등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진입했는데 실패했습니다. GSE도 마찬가지로 직전 거래 대금이 꽤 많이 터진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조금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은 이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제가 지나고 나서 이제 알게 되는 것들인데, 물론 이런 조건들도 각 상황에 따라, 각 기법에 따라, 종목에 따라 다릅니다. 이러한 사실도 최근에 깨닫는 거죠. 모두가 공통된 조건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어떤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조건, 또 다른 경우에는 저런저런 조건, 각각의 상황에 맞는 조건이 천차만별로 정말 따로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웠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공통된 조건은 없는 거죠. 종목마다, 기법마다 일일이 조건들을 찾아줘야 합니다. 똑같은 조건은 없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질수록 좋은 게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전부 다르더라고요. 그런 조건들을 하나라도 놓치면 승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좌는 성장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조건들을 전부 다 퍼즐 맞추듯이 다 맞춰야지 어떤 궤도에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딱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찾아서 계속 잃고 벌고 하는 거죠. 그 못 찾은 퍼즐 한 조각을 찾기 위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말이 된다고 쉴 게 아니라 왜 손실을 봤는지 계속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찾았다면은 그거를 이제 제거해야 되죠. 그렇게 가장 못한 것들을 제거해 나가면 결국에는 잘한 것들만 남게 됩니다. 잘한 것만 남게 되면 말 그대로 잘할 수밖에 없죠. 당연하게도 잘하는 것만 하는데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파레토 법칙에 따라서 가장 큰 손실을 본 것들부터 제거를 해줘야지 효율이 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매매한 것들 중에 가장 못한 매매를 하나 골라서 왜 손실을 봤는지 집중 공략해서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그 큰 손실 하나만 제거를 해도 굉장한 발전을 할 수 있죠. 결국 손실을 안 보면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3가지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광림은 제가 매수 기회를 놓친 종목인데 11선을 딛고 눌린 돌파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매매해서 큰 손실을 본 JC케미칼은 마찬가지로 11선 눌린 돌파를 시도를 했는데 이거는 또 제가 잡았습니다. 그러고서 손실을 봤죠. 그리고 세 번째, GSE도 역시 빨간색 11선에서 눌린 돌파를 시도했는데 손실을 봤습니다. 광림은 왜 올라갔고 JC케미칼과 GSE는 왜 떨어졌는지를 비교해보면서 그 차이점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들을 알았다면 인지하고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